자, 21년도 지방구급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직의 분류 체계네요. 소방이나 경찰은 특정직이잖아요. 특정직은 경력직이에요. 틀렸고. 그다음에 별정직은 제가 몇 명 외워달라고 그랬죠.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이에요. 지방 전문위원은 일반직이나 별정직이 될 수 있죠.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입니다. 틀렸죠. 이건 여러 번 나왔던 문제고 또 하나 더 있다면은 광역자치단체 정무부단체장이 있어요. 행정부단체장은 국가 일반직이고요. 정무부단체장은 지방 별정직이에요. 그래서 별정직이 세 분만 좀 외우더라. 국회 수석이 들어가야 돼. 그냥 전문위원은 일반직이야.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 그 다음에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이니까 별정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 서울시는 제외야. 서울시는 부단체장이 정무직이니까 제외고요. 반면 나머지 경기도, 뭐 인천 이런 광역부단체장에 부단체장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행정부단체장은 국가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이고요. 정무부단체장은 광역단체장 임명하는 지방별정직 1급이에요. 별정직 세 분. 그다음에 차관 이상 공무원들은 정무직이다. 차관 이상 공무원들은 정무직이고요. 틀렸죠? 나머지 1, 3급 공무원들은 일반직이야, 되게. 물론 별정직 1급도 있지만 1, 3급은 되게 일반직. 이거 아니어도 차관은 정무직이에요. 정무직은 특정직이 아니라 정무직이고. 그 다음에 경력직이 직업공무원이다. 실적과 자격, 그 다음에 신분 보장되는 공무원들, 일반직이 있고 누가 있다? 특정직이 있다는 거죠. 공직의 분류 체계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 답은 4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네. 고위공무원단. 원래 고위공무원단 미국 겁니다. 미국은 원래 직위분류제였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직위분류제가 약화되고 계급제가 들어오고 역관주 요소가 들어오고 성과 요소가 들어와요. 그지?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계급제였잖아요. 그래서 계급을 없애버리고 직무등급, 가등급, 나등급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 교육하고 역량 평가를 먼저 거쳐야 돼요. 역량 중심이고요. 계급 틀렸죠? 계급이나 연공 서열이 아니라 업무와 성과 중심이야. 성과 중심. 그다음에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20이 들어오잖아. 공모직으로 경력직 고위공무원들의 30이 공모직이고요. 개방과 경쟁이 확대되었죠.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좀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왜냐하면 미국은 오히려 계급이 더 강화되잖아요. 고위공무원단 제도. 우리나라가 좀 빠졌다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세 번째입니다. 행정통제와 책임, 파이노와 프리드리 논쟁이야. 자, 책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냐? 법이 있어, 법. 법. 그 다음에 이쪽에 윤리가 있어, 윤리가. 여기에 정치 대응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다르리죠.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다릅니다. 이 법과 대응 강조한 학자가 바로 파이너 전통 책임이야. 제도 책임이라고 그래요. 제도 책임. 요게 자율 책임이야. 요렇게 강조한 학자가 되게 프리들이에요. 이건 공통점이니까 빼버리고 법이 누가 된다? 파이너가 돼. 외부 통제, 제도 책임. 프리드리가 내부 통제예요. 틀렸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감사원 행정부 소속입니다. 행정부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하는 직무감찰하고 회계감사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가 돼야 돼. 이게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기억만 맞습니다. 파이노와 프리들이 54년도 논쟁인데 영국의 정치학자가 전통 책임, 제도 책임을 미국의 심리학자가 현대 책임, 윤리 책임, 자율 책임을 잘난 학자들입니다. 13번의 답은 1번만 맞습니다. 14번입니다. 옳은 거 찾네요. 인간관계론이 물질 요인이 아니라 사회 심리 요인이에요. 답은 1번이었죠. 사회심 관계 요인이고 시간과 동작 연구는 귤릭이 아니라 테일러예요. 귤릭은 포스코브야. 어휘과 귤릭 포스코브. 그 다음에 사회 능률은 인간관계론에 등장합니다. 고전 조직이론은 사회 능률이 아니라 기계 능률이 돼야 되고 자기 실현인이 아니라 합리 경제인이 돼야 돼. 자기 실현인과는 Y인간인데 50년대 말에 가다가 나타나요. 틀렸죠. 고전 이론은 합리 경제인관, 기계 능률성. 이게 구조 상황론이야. 그 전에 고전 이론이나 체제 이론은
최고의 답을 찾았죠. 일반 법칙이나 유일 최선의 법칙. 근데 사이먼이 뭐라고 그래? 고전 이론이 말한 유일 최선의 법칙은 검증되지 않은 속담에 불과해. 검증해 보니까 상황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 구조가 달라져요. 규모, 기술, 환경이 달라지면은 구조가 달라진다. 구조 상황론. 이게 틀렸죠. 유일 최선의 구조가 아니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시험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 답은 1번이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역의 반대는 거래겠죠. 변역 하형지계. 그치? 그래서 탈관료제가 변역 쪽이야. 1번 틀렸죠. 적응보다는 안정, 아니야. 적응보다 조직의 안정보다, 이거보다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창의성 같은 것들. 안정이 아니고요. 틀렸고. 기계 조직이 아니라 유기구조의 학습조직 틀렸고요. 개인배려입니다. 카형지계에서 카리스마, 영감, 그다음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이야. 이제 카리스마가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고, 영감이 비전을 제시하고 개인적으로 배려하면은 스스로 합리성을 높여가는 게 지적 자극이겠지. 그지? 그래서 개인적 배려 들어갑니다. 새로운 비전 제시했네요. 새로운 비전. 지적 자극을 통해서 스스로 동기부여게 하는 거, 동기부여 갖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환 관계가 아니야. 교환 관계가 거래가 있죠. 그래서 다시 1번은 얘는 변화 쪽이 안정 쪽이 아니고 개인 배려합니다. 기계 구조가 아니라 유기 구조, 학습 구조가 돼야 되고요. 답은 3번입니다. 카형지계. 그다음에 경제 교환 관계, 보상 관계는 거래 리더십이겠지. 교환 리더십.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워낙 자주 나왔죠. 요새는 변형이 잘 안 나오고 뭐 서번트라든지 올해 시험에는 뭐 슈퍼 리더십, 셀프 리더십 이런 것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의 리더십 얘기들인데 막 나오더라고 이제는. 뭐 진성 리더십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균형 성과표 요게 좀 그래도 깊이 나온 거죠. 여태까지 뭐밖에 안 봤다? 재무밖에 안 봤어. 재무밖에. 재무밖에 안 봤는데 이제 뭐 본다? 업무 처리 과정이라는 고객을 봐야 되겠죠. 고객. 그다음에 업무 처리 과정이라는 내부 과정도 보고 맨 마지막에 학습과 성장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재고 내역으로 외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1억을 만들 때 단기 시각이 아니라 장기 비전을 먼저 만들고 전략 목표 만들고 단기 활동 만들고 쭉 내려가는 하향적 방식이야. 그래서 장기 목적, 그치? 이것을 단기 활동에 연결시킬 수 있게 큰 거 먼저 만들고 위계적으로 쭉 내려가는 하향식 방식입니다. 그다음 보다시피 재무지표도 있고 비재무지표도 있죠. 균형 관리고요. 그다음에 재무 정보 외에 고객, 내부 과정, 학습과 성장이라는 이 관점이 추가되었죠. 맞았습니다. 조심해야 돼. 고객은 온리 그 정책의 수혜자만 들어가요. 수혜자 말고 이 업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건 누구다? 이거는 내부 과정 관점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적법 절차, 시민 참여와 적법 절차는 내부 업무 처리 과정이고요. 직원의 만족도는 무슨 관점이다? 이거는 학습과 성장 관점이야. 구성원의 만족도니까 다시 온리 수혜자만 들어가는 거. 정책의 순응도라든지 또 뭐 있을까?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률 이런 온리 수혜자만 들어가는 게 고객이고요. 반면에 업무 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공개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내부 업무 처리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온리 구성원의 만족도나 사기 같은 것들은 학습과 성장 관점입니다. 이건 틀렸죠. 그나마 나머지가 답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정확히 몰라도 맞출 수 있게 준 것 같아요. 이게 나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지표 주는 거야. 고객의 지표, 재무의 지표, 내부 과정의 지표, 학습과 성장의 지표. 학습과 성장은 온리 구성원들, 구성원의 만족도나 사기, 응집성, 학습 동아리 이런 것들. 이건 업무 처리 과정이야. 수혜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라든지 업무 처리 과정이 다 들어와야 되고요. 고객은 온리 수혜자만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좀 외워두십시오. 1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도 1차, 2차, 3차로 갈랐죠. 그치? 1차가 이제 기계화되는 증기사업, 2차가 전기로, 3차가 인터넷이었고, 4차가 모든 게 통합되는 산업입니다. 사물, 인터넷 같은 것들 다 통합되고 있어. 인간과 물건의 통합, 물건과 물건의 통합. 여기서 새로운 걸 발견하다 보니까 초연결성,
초지능성이라고 그래요. 특징이 있다는 데게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1번 틀렸죠. 대량 생산 규모 경제가 바로 2차 쪽이야. 이건 틀렸습니다. 개별 맞춤이란 말이야. 그래서 4차를 몰라도 맞출 수 있게 줬어요. 옛날이 소품종 대량이라면 지금 다품종 소량이에요. 개인별 맞춤이잖아,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와 자동차가 서로 연락하면서 주행을 하잖아. 인간이 빠져 있죠. 이제 우리가 뭘 원하기 전에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스마트 도시라고 그래요. 요새 뭐 길가에 가면은 그 뭐 비가 온다든지 더울 때 우산이 자동 펴지잖아요. 스마트 도시 이런 것들, 그치? 아마 이제 그 교통 체계도 바뀔 겁니다. 점점.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걸 발견해 내가지고 먼저 주죠. 사생활 침해 문제는 있지만 빅데이터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4차 산업을 모르더라도 맞출 수 있게 좋습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규모 경제는 2차 때부터 답은 2번입니다. 18번입니다. 자치경찰 나왔지만 진짜 자치경찰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지방자치와 국가중앙집권을 물어본 겁니다. 그치? 지역 실정은 당연히 자치경찰이고요. 통일성과 효율성은 특히 통일성 이거 누구 거다? 국가경찰입니다. 효율성은 얘기 달라져요. 민주성과 비교된다. 민주성이 자치경찰이고 효율성이 중앙경찰이겠지만 형평성과 비교된다면 오히려 효율성이 자치경찰이 될 수 있어요. 효율성은 조심하고 통일성은 절대로 누구 거다? 중앙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제주도에만 자치경찰을 따로 뽑아요. 나머지 지역은 자치경찰 제도가 있어도 따로 뽑는 게 아니라 국가경찰이 이중으로 자치경찰 업무도 하고 국가경찰 업무도 해요. 국가경찰 업무할 때는 누구 명령을? 경찰청의 명령을 받고 경찰청장의 명을 받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 업무를 할 때는 시도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명을 받아요. 근데 제주도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됐죠? 어쨌든 광역이다. 광역 안에 누가 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이지만 자치경찰 업무 수행할 때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만 지방직인 경찰 공무원이 있고 나머지 지역은 모든 공무원, 경찰 공무원들은 국가직이야. 다만 그 친구들이 국가 업무도 하고 자치 업무도 한다는 거지 그 친구가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건 아닙니다. 제주도만 따로 뽑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말만 자치경찰 물어봤지 세부적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지방자치와 중앙집권의 장단점 물어본 것밖에 없어요. 통일성은 누구 거다? 중앙 겁니다. 효율성은 조심해야 돼. 민주성과 비교되는지 형평성과 비교되는지 민주성과 비교된다면 중앙 거지만 형평성과 비교된다면 지방 겁니다. 이거는. 자, 19번입니다. 요새 지방정부가 지금 바뀌고 있죠. 여태까지는 기관 대리평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법률에 의해서 다른 형태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강시장이라는 것은 올해도 물어봤지. 강시장은 시장이 세다는 거잖아. 시장이 세다는 의미는 첫 번째, 집행부 공무원의 고위공무원을 의회 동의 없이 단체장이 마음대로 임명해요. 마음대로 임명하고 또 예산 편성도 단체장이 하고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집행 업무를 단체장이 통일해서 하기 때문에 독자적 행정위원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약시장은 안 그래요. 고위공무원 임명할 때 지방의회 동의 받아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예산 편성을 지방의회가 합니다. 또 지방의회가 어떤 걸 결정했을 때 단체장은 거부권도 없어요. 그 다음에 단체장 말고 별도로 선거를 뽑는 집행기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시장이 할 게 별로 없겠죠. 이게 원래 미국의 모습이었어요. 올라갈게. 강 시장은 시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한다. 왜? 모든 집행공무원을 누가 임명할 거니까? 시장이 임명할 거니까. 됐죠? 그다음에 3번입니다. 약시장은 일반적으로 의회가 편성을 합니다. 의회가 편성하고 거부권도 없고요. 이거 말고도 또 독자적으로 선출하는 집행기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형은 갈베스톤형이라고 그래. 미국의 갈베스톤 지방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한 서너 명 또는 많게 6명의 직선 의원을 뽑아요. 그치? 위원들이야. 이 중에 한 사람이 뭘 하는 거야? 단체장을 하고
나머지들은 집행부서장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위원들이 의결도 하고 단체장과 부서장을 겸임하면서 집행도 한다는 게 위원회형입니다. 이것도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시지배인형은 뭐냐면 점점 도시가 되니까 전문성이 없죠. 의장은 단체장은 있지만 단체장은 그냥 대외적인 업무만 하고 의회가 누굴 뽑아요? 시지배인을 뽑아요. 집행 업무를 이 시지배인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장하고 이 시지배인은 아무 관련이 없고요. 이 시지배인은 온리 의회한테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틀렸죠?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은 시장이 하는 거고 시지배인이 의회 명을 받아서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겁니다. 이 시지배인은 의회가 뽑아요. 의회한테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명목적인 의례적이고 정치적이고 명목적 기능은 단체장이 하고 시지배인이 실질적인 집행 기능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누가 뽑는다? 의회가 뽑아요. 주민이 직선하는 게 아니고요.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나마 새로운 문제였어요. 이거는. 자, 마지막입니다. 쉬운 문제였죠. 자립도 공식은 총재원 중에 자주재원인데 우리나라는 총재원 중에 일반회계만 계산해. 일반회계분의 자주재원이에요. 근데 자주재원은 누가 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있죠. 일반회계분의 지방세와 세외 수입 맞죠? 국고보조금은 특정 재원이에요. 또 정률 보조야. 이러다 보니까 지방교부세에 비해서 자율성이 떨어집니다. 틀렸죠?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저해합니다. 자율성을 높이는 건 보통교부세예요. 특히 지방교부세 나왔을 때 별말 없다 보통교부세야. 재정력이 1 미만. 한마디로 수입액이 수익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만 줍니다. 이러니까 많은 지역은 안 줄 거고 작은 지역만 줄 거니까 지역 간 격차가 조정될 수 있겠죠.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됐죠? 그다음에 지방채는 발행할 수 있는 게 지방재정법에 한정돼 있어요. 공유재산의 건설, 두 번째가 재난복구, 그다음에 기존의 지방채 차환, 요 세 가지가 주입니다. 그다음 이것 말고도 뭐 명예퇴직 공무원에 뭐 보수 줄 때도 수당 줄 때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재해복구라든지 기존 지방채 차환, 그다음에 공유시설의 설립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는 대통령령으로 한도액을 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의 의결로 받아요. 근데 외채 발행할 때는 행안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 한도액을 넘어갔을 때 일정 부분은 협의 행안부 장관과 그걸 넘어갔을 때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결이에요. 됐지?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율성을 떨어뜨립니다. 국고보조금은요. 왜 특정 재원이고 지방비 부담이 있어서 그래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11번이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새로운 문제였고 나머지는 별거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1년도 지방구급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